정신이 좀 들어. 아직 만 이틀이 안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이 먹으면서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게 새로운 일이 없어서라고 하잖아.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냥 슝슝 지나가는 거지. 진짜 어제 어제는 너무 뉴데이고 하루가 너무너무 길었어. 지금도 그게 다 복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제였을까 하는 생각. 그저께 저녁에 8시에 그 수상자 발표를 우리가 같이 봤잖아.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발표할 때 알아들었어? 아니 난 자기가 갑자기 한강 막 그래서 한이라는 뭐 그렇게 나오자마자 자기가 막 이러던데. 왜냐면 그 전에 한국이 먼저 나왔거든. 그래서 한국에라고 해서 하면서 근데 진짜 산책길에 우리가 잠깐 앉아서 보자 하고 벤치에서 보다가 진짜 입틀막 했잖아. 정말 집이었으면 너무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어. 가는 중간에도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자기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 온갖 매체의 기자들 전화부터 해서 모르는 번호의 전화부터 너무 갑자기 전화가 막 불이 나기 시작했어. 근데 일단 나는 뭐 상황 파악이 안 됐으니까 다 받지 못하고 회사로 갔는데 회사에도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야. 그 약간 고요했던 늦은 시간에 고요했던 국내문학팀 전화가 계속 울리고 너무 이제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지나가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축하드려요 막 그러는 거야. 그 순간 너무 울컥하면서 이게 뭔가 진짜 일어났구나. 해외 문학팀이 다 남아있었지. 원래는 노벨문학상 발표 날에는 모든 문학 출판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후 8시잖아. 다 저녁 먹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편집부, 마케팅팀, 뭐 소셜미디어팀, 디자인팀, 제작부 등등이 다 남아있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지금 작가님 책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고 어떤 책을 언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게 너무 큰 문제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제작부는 제작 일정 파악해주고 한편에서 소셜미디어팀은 막 그 작가님 관련된 카드뉴스나 SNS 바이럴 이런 자료를 막 올리고 있고 디자이너도 이렇게 써주세요. 뭐 노벨문학상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막 이런 띠지 문구를 실시간으로.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도 믿기지가 그래서 않아. 노벨문학상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느낌표하고 이렇게 월계관 같은 거 씌우면서 좀 더 키울까요? 뭐 월계관 좀 더 줄일까요? 뭐 이런 거를 한강 지금 믿기지가 않아 지금. 밤에 다 붙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날 진짜 늦게까지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피로감이나 이런 건 진짜 전혀 안 들고 약간 다 넋이 나간 되게 이상한 흥분감에 휩싸여가지고 뭐 언제까지 뭐 되죠? 저는 뭐 언제까지 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착착 해보자 하는 막 그런 분위기인 거지. 이거 올해 보너스 확정. 전 직원 보너스 확정. 그래서 그날 밤에 야근하고 어제 하루도 꼬박 그 일에 매달려가지고 문학동네가 아무래도 한강 작가님 책들이 좀 많다 보니까 모든 책에 중세를 돌리는데 이 부수가 어마어마하고 일단은 그 요청들, 온갖 요청들, 모든 팀의 온갖 요청들, 빨리 이것을 확인해달라, 빨리 뭘 해달라, 다 빨리. 정말 거의 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하고 내가 노트북도 그렇고 되게 깔끔하게 쓰는 편이잖아. 바탕화면이 완전 꽉 찬 거야. 온갖 파일들로. 반나절 만에 가득. 그리고 무슨 탭에는 정말 수십 개의 대화창 막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야? 진짜 온갖 매체에서 다 전화 오고 외국에서도 전화해서 외국 매체에서도 전화해서 영어로 막 얘기하고 막. 외국에서? 그래서 막 저작권팀 돌려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너무 잘 모르겠어. 지금도 실감을 충분히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약간 꿈 같은 마음도 있어. 맞아.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독자분들 최대한 빨리 책을 구매하실 수 있게. 왜냐면은 오전에 이미 다 솔드아웃이었잖아. 오전이 뭐야? 그 전날 저녁에 그냥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반응이 어떠나 하고 이제 알라딘에 들어가서
그 지금 베스트 그걸 봤더니 1위부터 20위까지가 1위부터 20위까지가 다 한강. 그 다 예약 판매야. 책이 없어. 이미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전자책도 그 종합순위에 들어있어. 너 처음 봤어 그런 거. 오늘은 보니까 원서도 들어가 있더라고. 원서도 책이 없으니까. 책이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나는 어제 되게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친구들이나 되게 친척들한테도 막 계속 메시지가 오고 그것도 좀 신기했어. 아, 사람들에게 작가님이 부커 인터내셔널상 부커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도 물론 되게 화제긴 했지만 노벨상이라는 건 정말 좀 다르긴 한 것 같다. 그럼 다르지. 좀 신기했던 게 어제 이제 퇴근하고 뒤늦게 뭐 인스타나 이런 거 좀 보니까 그 솔드아웃 된 상태 자체도 축하드리고 되게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것의 하나의 반응처럼 독자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와, 솔드아웃인 거 보라고. 내가 오픈런을 했는데 책이 하나도 없더라. 아, 너무 멋있다. 뭐 이런 게 내가 원하는 걸 못 사면서도 기뻐하는 마음인 거잖아. 복잡한 흥분감이 뭐 가득하겠다. 자기는 뭐 나도 이럴진데 지금 회사에서 저 담당 편집자로 지금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들과 그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아 진짜 나도 이런 일이 처음인 거잖아. 담당 모두 작가가 처음이야. 노벨상을 받는 거는 처음 있는 거잖아. 내가 18년 동안 일을 했어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상 지금 아시아에서 노벨상 작가 나온 게 12년 만인데 한국에서 또 누군가 받는 것은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내가 일을 하는 동안은 정말 없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막 생전에 이런 일, 살아생전에 이런 일을 겪는 편집자일 수 있다는 게 너무. 나는 정말 뜻깊었던 게 자기가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이 작가의 모든 책을 가지고 결혼했던 그 모든 책이 다 있었던 작가가 2명 있었어.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이 한강 선생님이었고 진짜 나는 들은 적도 없는 책까지 있더라고. 뭐 곰팡이 쓰여 있는 그 책들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흠모해왔던 작가고 그런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침 얼마 전부터는 내 담당 편집자가 돼서 같이 책도 만들고 덕업일치. 더 바랄 게 없는 딱 그 지점이다. 자기가 이 일에 있어서는 한강 선생님 편집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던 게 또 기억이 나면서. 그러니까 한국의 노벨문학상 작가가 나온 게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게 한강 작가님인 것은 너무 좀 자랑스럽달까? 근데 한국어 사용자가 솔직히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맞아. 그 가운데에서 번역되어서 그렇게 널리 알려진다는 게 정말로 좀 놀라운 일이고 특별한 일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런 작품, 그런 좋은 작품을 모국어로 읽는다. 너무 좋아 정말. 아니 나 진짜 올해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라서 나도 몇 권 읽긴 했지만 이제 막 따라 읽기 시작했잖아. 자기가 방금 한 그 얘기가 진짜 순간 너무 좋았어. 와, 이걸 모국어로 읽을 수 있다는 거 진짜 행운이야. 그래서 자기가 읽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추천을 해줬었잖아. 근데 내가 그 책을 추천해줬던 게 뭐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책이 많았지만 내가 10년쯤 전에 그 소설리스트라는 동아리 활동을 잠깐 했잖아. 그게 김현수, 김중혁 선생님이 만든 소설 읽고 리뷰 쓰는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다달이 무슨 주제로 소설을 고르는 게 있었어. 근데 어떤 주제가 단편 소설 중에 너무 인상에 남은 인물이 있다면 그게 어떤 책에 누구냐 뭐 이런 거를 문제를 낸 적이 있거든. 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작품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내 여자의 열매의 그 여인, 그 여자분. 그분이 나한테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솔직히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나의 뭐랄까 이상향에 가까운 어떤 존재야. 그래서 나한테 정말 특별한 책이고 그 단편을 비롯해서 사실 다 좋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권해줬었잖아. 그래서 자기는 최근작을 아무래도 읽었으니까. 그리고 여수의 사랑 읽었고 그래서 읽었었지. 내 여자의 열매. 너무 좋았다며. 진짜. 아니 이거는 내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자세 되게 바로 하네 갑자기. 이제 최고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최고고 내 인생 책 중에서도 아마 손에 꼽힐 책일 거야. 작가님 사인
아, 표지 작가님 사인이. 알아볼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름을 표지에 적어달라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구판이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초판.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초판에 가까운 책들이었을 텐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안 해서 곰팡이 슬고 해서 작년에 이사 올 때 그걸 다 버리고 하나씩 사 모아야겠다 하고 이제 이 책을 제일 먼저 사가지고 마침 선생님 만날 일이 있어서 뵐 일이 있어서 선생님 사인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올해 사인 받은 거지. 일단 이 내 여자의 열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채식주의자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거든. 근데 채식주의자보다도 훨씬 좋아, 나한테는. 어쨌거나 두 소설이 한 여성이 한 동물이 식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채식주의자는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나한테는 좀 되게 힘들었어. 그걸 읽어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좀 힘들었는데,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건 그 과정이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의 시점에서 보잖아. 그리고 아내는 사실 거의 얘기를 안 해. 아내의 편지로 또는 남편이 바라본 아내로만 나와.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식물이 되어버렸어. 화자는 남편인 남성이지.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해할 수 없어. 나는 그 이해할 수 없음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어. 그건 너무나 환상적인 경험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향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어. 식물이 된 아내에게 맺힌 열매, 그래서 내 여자의 열매인 거지. 그걸 따먹는 장면이 진짜 소름 끼치잖아. 그런 건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어, 진짜. 그 열매의 맛은 읽어보십시오. 외우고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많은데 그 9개의 이야기라는 단편이 있어. 진짜 미쳤어, 진짜. 아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9개의 이야기만 보면은 이게 빌드업의 끝판왕이야. 이게 좀 짧은 한 10장밖에 안 되거든. 와, 10장이 진짜 막 그 9개 이야기가 나와. 뭐 한 페이지, 뭐 2페이지 정도 되는 이야기가 9개가 이렇게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들인데 이게 점점 쌓여.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뽕 폭발하거든. 와, 지금도 손에서 땀이 나. 아니 그리고 한강 선생님 문장을 나 너무 좋아해. 지난번 임설아 작가 때도 얘기했지만 나한테는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한데, 이 한강 선생님의 문장은 내가 느끼기에는 되게 정확해. 그리고 명확하고, 둘은 좀 다르잖아. 정확하면서 명확하고 되게 간결해. 그런데 아름다워. 이걸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어쩌다가 아내가 유튜브를 해서. 이 9개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앞에 두 문장이야.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걸었다. 수차례 모퉁이를 돌고 비탈을 오르는 동안 세상은 어두워지고 하나둘 먼 데서 불빛이 밝혀졌다. 나 이걸 읽고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 이거 봐봐. 진짜.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걸었다.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연인인 두 사람이 나오고 그 구체적인 지명이 없어. 목적지가 없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수차례 오르는 동안 뭐 이런 말을 통해서 이게 짧은 그냥 산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모퉁이를 돌고 비탈을 오른다는 거는 계속 새로운 풍경을 본다는 거잖아. 모퉁이를 돌고 비탈을 오르면 계속 새로운 풍경이 보여.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우화라는 걸 알 수 있어. 뭐 어떤 설명 없이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이거를 도시나 마을이라고 해도 되는데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 우화라는 것이 좀 더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에서 어떤 부연 설명 없이도 많은 것들이 전달되는 거야. 정확하잖아.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떤 소설의 세계로 처음 진입할 때 이 첫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소름이 돋았어. 모국어를 사실 자랑스러워할 일 거의 없지. 근데 이런 문장을 쓰는 작가의 작품을 모국어로 읽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한국 문학을 되게 오랫동안 사랑해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도 사실은 참 드물고 평소에 한국 문학에 관심이 별로 없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국 문학 뭐 재밌어?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거든.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계기로 정말 막 온라인 서점 서버가 다운되고 오프라인 서점에 책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게 난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축하하는 마음으로 서점에 가서 나도 읽어보고 싶다, 궁금하다, 뭐길래? 뭐 이러는 거는 너무 나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로 너무 특별한 이벤트인 거지. 특별한 장면인 거지.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나는 디 에센셜 그 책이 그 한강 선생님의 최근작이잖아.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이잖아. 왜 웃으세요? 하지만 아니 작별하지 않는다가 최근작이고 디 에센셜은 물론 출간일 순으로는 가장 최근에 나왔지만 선집이지 일종의. 어쨌건 뭐 더 얘기해 주세요. 저야 뭐 감사하죠. 디 에센셜 담당 편집자로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말대로 선집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다른 책들 좀 보고 나중에 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차라리 진짜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책부터 이 책부터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이건 진짜 선집이고 그리고 한강 선생님이 직접 어떤 작품을 실을지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독자분들이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이 작별하지 않는다이기는 했는데 디에센셜로 시작하셔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작별하지 않는다가 가장 최근에 쓰신 글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 책이 되게 중요해. 아 맞아. 그렇게. 그게 왜냐면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작가 인생 30년이 담긴 책이잖아 디에센셜이. 근데 그렇게 담긴 책도 중요하고 내가 이 책을 또 말을 하는 건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이 작가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작별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작별하지 않는다로 시작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이번에 노벨상 이슈가 있으니까 뭐 읽으면 좋을까 할 때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권하고 있어. 이게 실제로는 가장 최근에 쓴 글이다. 장편 소설이니까. 디 에센셜은 사실 파이팅. 내가 편집해서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나한테도 너무너무 소중한 책인데 이 책이 지금까지 소개한 책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어. 걔도 들어봐 줄래? 이게 작가님 얼굴이 들어있잖아. 작가님 얼굴을 표지에 쓰는 책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근데 이게 디 에센셜의 한국 작가편으로는 첫 책이었는데 처음에 포맷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작가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정멜멜 사진 작가님한테 사진 의뢰를 해서 찍은 거거든. 이때 사진이 사실 나는 멜멜님 사진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정말 믿고 맡겼고 좋은 사진이 정말 많았는데 최종 픽으로 고른 거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눈을 감은 사진이었어. 보통 인물 사진 쓸 때는 그냥 아예 뒷모습을 쓰거나 그치. 눈을 뜬 작가의 아우라? 뭐 이런 것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고 근데 사진이 온 걸 보고 디자이너랑 같이 소통하면서 보니까 한강 작가님은 눈을 감은 사진이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되게 내면적인 느낌이 드는 거야. 원래 그 행위 자체가 그렇잖아. 눈을 감는다는 게.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 느낌도 좋고 이 공기, 습도, 재질 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아. 그렇게 했고 이제 뒷표지에는 작가들의 손이라는 게 또 되게 은유적이지. 작가의 손, 무언가를 쓰는. 작가님들이 이제는 실제로 원고지에 막 손으로 쓰는 분은 거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손으로 무언가 쓰는 사진을 요청을 드려서 뒤에 실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작품하고도 연결이 사실은 되는 게 이 책에는 장편 소설이 실려 있는데 히라버 시간이 실려 있거든. 이 히라버 시간이 시력을 잃은 남자와 언어를 잃은 여자의 이야기야. 그
그런 낯선 두 사람이 각자의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스치는가 하는 이야기거든. 이렇게 딱 봤을 때 독자분들이 그걸 모르고 사실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눈을 감은 작가의 사진이네 하고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작품이 히라보 시간인데 거기에 시력을 잃은 남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나한테는 그게 왠지 또 좀 연결감이 느껴지더라고. 아니, 자기 히라보 시간 띠지 바꿔야겠어. 나 그 문장 지금 너무 좋아. 되게 나 안 그거 뭐 읽었는데 어디 써 있어? 너무 히라보 읽고 시간에 싶어. 어디 써 있어? 아니 앞에다가 딱 그렇게 방금 그 멘트를 딱 넣어줘. 너무 그런 궁금하다. 내용이다.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 근데 이제 그게 히라버라는 가장 오래된 언어로 어떤 장치가 되는 그 두 사람이 히라버 교습에서 만나거든. 그런 내용입니다. 와 재밌겠다. 그래서 그런 장편 소설이 실려 있고 단편 소설 2편이 실려 있고 시가 5편 있고 한강 작가님이 시로 먼저 등단을 했다는 거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선생님 시가 진짜 좋아 당연히. 너무 좋아. 그 중에 5편이 실려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산문을 너무 잘 쓰신다는 거. 선생님 산문집이 사실 최근에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이후에 독자가 된 분들은 산문집을 모를 확률이 훨씬 높아.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서. 근데 나는 그 책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거기서 산문을 몇 개 가지고 오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쓰신 산문들도 있어.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가 나온 이후에 그 출간 이후에 그건 여기밖에 없는 거네? 그게 개간지에 실렸던 거라서 책에서는 여기밖에 없는 거지. 출간 후에라는 작품도 있고 그 연도를 적어놨거든. 그래서 예전 글부터 최근 글까지 산문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정말 나는 그 점이 좀 그 점을 좀 너무 알려드리고 싶더라고. 한강 작가님의 산문은 어쨌건 작가의 산문은 그 작가가 더 육성이 드러나는 장르다 보니까 이 작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작가를 또 알고 싶잖아. 그치. 그럴 때 이제 산문을 읽으면 너무 좋지. 아니 나 너무 신기한 게 장편 소설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단편, 시, 산문까지 다 있어 이 한 권에. 갑자기 이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이거는 진짜 완전 입문용으로 너무 좋고 그리고 소장용으로도 너무 좋아. 한강 작가님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그 미래도서관 프로젝트라는 노르웨이에서 하는 거거든. 그 참여하게 된 작가로서의 소회를 밝힌 글도 있어. 100년 동안의 기도라고. 근데 이 프로젝트 뭔지 알아? 몰라. 이 프로젝트가 2014년 오슬로 근교 숲에 심은 1000그루의 어린 나무가 있어. 그 어린 나무를 100년 뒤에 베는 거야. 베어서 작가 100명의 책을 한정판으로 출간해. 매년 한 명씩 선정되는 작가의 원고는 제목을 제외한 장르, 분량, 내용이 비밀에 붙여지며 2114년까지 오슬로 시립도서관에 봉인, 보관된다. 선생님이 그걸 수락하고 마침내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나는 100년 뒤의 세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멋지다. 내가 쓴 것을 읽을 사람들이 거기 아직 살아남아 있으리라는 불확실한 가능성을. 인간의 역사는 아직 사라져버린 환영이 되지 않았고 이 지구는 아직 거대한 무덤이나 폐허가 되지 않았으리라는 근거가 불충분한 희망을 믿어야만 합니다. 너무 멋지다.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쓴다. 그게 나는 사실 한강 작가님을 나타내는 한 문장인 것 같아. 와 진짜 멋지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나 잔인할 수 있나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떤 한 줄기 빛 그걸 놓지 않는 작가라는 게 사실 모든 작품에 드러나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나 작별하지 않는다도 사실은 제목이 되게 강한 거거든. 곱씹어보면 좀 이상한 제목이야. 작별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작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작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러네. 아니 그 제목을 정말 곱씹어 보니까 단호하면서 좀 비장하기도 하고 의지가 느껴지지. 그 작가님은 되게 이미지가 막 터프하고 막 카리스마 있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 근데 진짜 작품에서 느껴지는 힘이라는 게 너무 압도적이야. 맞아. 와, 맞아. 되게 고요한 듯한 단단한 문장을 쓰는데 확 막 지금도 소름 끼치네. 와 진짜. 그래서 뭐 사실은 다 좋은 작품이니까
위압함에 빨리 풀리는 책들로 한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한다는 게 이거 읽고 사실 좋으면 또 사람이 다른 책도 읽어볼까? 다른 책도 읽어볼까?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이 출판 일을 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되게 좋은 자극이고 너무 좀 이제는 살짝 뭐랄까 긴장도 되고 책임감도 좀 느껴지는 것도 같고 근데 그보다 너무 기쁘고 일단 나는 진짜 어제는 너무 바빠서 SNS나 뉴스 검색할 뭐 그런 시간도 거의 없었는데 오늘 조금씩 보니까 SNS 들어가니까 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바쁘고 그래서 스토리만 막 2개 올렸었단 말이야. 1위부터 20위까지 지금 베스트가 다 한강 선생님 책이라는 거라 뭐 온라인 서점 들어갔는데 그 메인 페이지에 있는 4권 추천도서 오늘의 책이라고 불리는 그 4권의 MD 추천도서가 늘 이제 다른 분야의 책들, 신간들이 차지하는 자리인데 뭐 알라딘이나 예스나 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한강 작가님 책 중에 서점에서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4권씩 딱딱 걸어놓고 이거 처음 봤어. 근데 자기도 이 업계에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진짜 처음 보지. 처음 봤지. 게다가 오늘 아침에 세일즈 포인트가 막 200만? 그런 것도 처음 보지 않았어? 해리포터 때 이랬나? 200만까지는 봤거든? 뭐? 해리포터? 해리포터랑 뭐 아주 가끔씩 있었어. 순간적으로. 200만 보긴 봤구나. 순간적으로 뭐 200만까지는 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웃긴 게 하루밖에 안 됐어 아직. 하루 만에 200만인 거야. 게다가 지금 주말이잖아. 주말에 원래 떨어지잖아 세일즈 포인트가. 그래서 아마 내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시 평일이 시작되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어쨌든 노벨문학상이라는 게 그냥 뭐 잠깐 한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한국 문학의 위상 자체가 올라가고 어떤 국가적인 행사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나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선생님의 다음 책이 나왔을 때 신작이 나왔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의 반응이 너무도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로 아직 젊으신 또 분이니까 그 다음 행보들도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로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약간 멍해졌어. 정신 차려. 믿기지가 않아. 정말 어제 너무 정신 없었거든. 약간 평정심을 계속 뭐 이런 거 해야 돼. 요새 안 하잖아. 어제 안 했잖아. 내가 해줄게. 평정심. 여기서 끊어야겠다. 찾고, 평정심을 찾고